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좀 커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CPI가 높게 나왔죠. 3.0%로 높게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2.9%만 나와줘도, 그냥 추세가 내려가는 쪽으로만 나와줘도 충분히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CPI 발표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9%가 나오면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될 것 같아요. 게임 체인저는 유동성 공급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죠. 올해 10월까지 3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92%입니다. 그러면 올해 유동성은 좀 많이 풀릴 걸로 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11일 오후 4시 6분입니다. 3월 11일 작년에 2024년 3월 11일이 저는 좀 생각이 나거든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이게 업비트 차트인데 작년 3월 11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작년 3월 11일이거든요. 여기 1억 보이시죠? 작년 3월 11일 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한 날입니다. 1억을 돌파한 지 정확하게 딱 1년 됐어요. 1년 전 딱 오늘이 요 날이거든요. 많이 오르면서 1억 원을 띵 하고 돌파를 했죠. 그리고 조금 더 올랐어요. 한 3월 14일 날 이때 1억 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월 14일 날 1억 500만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11월까지 이 가격은 오지 않았어요. 네, 이 업비트 차트거든요. 요 가격 제가 표시를 한번 해놔 볼게요. 네, 1억 500만 원 표시를 했습니다. 그 뒤로 3월 14일 이후로 이 가격을 보는 데까지 진짜 한참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냐면 11월 8일이거든요.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정말 긴 시간이었죠. 네, 무려 8개월이나 걸렸으니까. 8개월 후에 이 1억 500만 원을 돌파한 다음에는 뭐 1억 600만 원, 1억 7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 게 아니라 물론 계엄빔이 한 번 있긴 했지만 요건 좀 무시하고 1억 6,300만 원까지 한 방에 올라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게 좀 비트코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8개월 안 좋다가 8개월 동안 별로 안 좋았죠. 네, 계속 이 가격을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넘지 못했으니까 네, 정말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이 가격을 넘자마자 불과 한 달 만에 1억 6,30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는 1억 500만 원. 그러면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거죠. 9개월쯤 걸렸나요? 9개월. 네, 9개월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넘지 못했던 가격을 넘어서자마자 한 달 만에 이렇게 6천만 원이나, 그럼 요 가격 대비해서는 60%가 올라간 거죠. 물론 중간에 조정은 좀 되게 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차트는 좀 이런 모습에 좀 반복인 것 같아요. 작년이 아니죠. 벌써 3년 됐네요. 3년 전에 2022년에 FTX가 파산되면서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이때 해외 거래소에서는 한 15,000불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빠졌다가 한국 거래소 업비트 가격으로는 2,070만 원이네요. 2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상승하고 나면 그 밑에 단으로는 잘 안 내려갔어요. 그쵸? 그리고 한 번 또 상승이 있었고 또 레벨업이 됐고 또 상승이 있었고 레벨업이 됐죠. 여긴 좀 오래 걸렸어요. 여기도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서 23년, 24년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샀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이때는 한 3천만 원 정도 됐고요. 네, 이때부터 제가 코인 방송을 자주 하기 시작했거든요. 23년 한 가을쯤부터. 요때도 종종 했는데 조회수가 뭐 1000회도 안 나왔어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네, 부동산 방송 주로 하다가 가을쯤 되니까 조회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코인 방송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때 한 6천만 원 정도 됐고요. 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래동 공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리고 저는 이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요날 여기 보이나요? 뾰족 소수인데 요 날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1월 11일 정도 됩니다.
갑자기 뿅 솟은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거죠. 네, 정말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이날 이후로 오히려 빠졌어요. 그쵸?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한 20 몇 퍼센트 빠졌거든요. 그 다음에 파죽지세로 막 쭉쭉쭉 올라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원을 넘게 됐습니다. 1억 넘었다고 좋아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 엄청 많이 빠졌죠. 그래서 7천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한 30% 넘게 빠졌어요. 30 몇 퍼센트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7만 3천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까지 네,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이 이후로 이게 8월 5일이거든요. 블랙 먼데이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조금씩 회복을 하다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당선될 즈음부터 급속도로 올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1억 6천 3백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의 차트를 보면 오늘이 좀 다들 엄청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그 크립토 서밋이라는 정상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의 백악관 주재로 크립토 서밋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죠. 다들 기대를 좀 많이 했고 기대한 대로 됐어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인가? 뭐 하여튼 영어라서 잘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금과 같은 지위를 획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대략 한 요쯤 됐을 것 같아요. 다들 기대감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다. 이런 걸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없었어요. 그동안 압수했던 물량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실망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왜 가격이 빠지는지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꼭 빠지는 게 좀 보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 사례들만 봐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니까 빠졌죠. 20 몇 퍼센트. 1억 원을 넘고 다들 기뻐하고 있었는데 또 엄청 빠졌죠. 그리고 작년 11월에도 그랬습니다. 여기 외국 차트로 볼게요. 바이낸스 차트로 볼게요. 여기서 10만 달러 넘어갔다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10만 달러 넘자마자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이게 좀 비트코인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호재가 나오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다. 네, 이게 거의 뭐 법칙처럼 된 것 같아요. 10만 달러 넘자마자 이렇게 엄청 빠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트럼프 형님 당선만 되면 막 엄청 무지막지하게 막 오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트럼프 취임식 한 날이 1월 20일 요때거든요. 거의 최고점이죠. 트럼프 취임하면 이제 오르겠지. 오르긴 했죠. 요만큼 오르고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트럼프 취임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략적 비축 자산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던 겁니까? 작년 7월에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내슈빌 연설을 할 때부터 전략적 비축 자산에 우리 되게 열광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어김없이 또 큰 하락이 나오면서 심지어 오늘은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7만 6천 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제가 한 2년여의 비트코인 역사를 짧게 이야기했는데 항상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 큰 폭으로 좀 빠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늘 그 반복인 것 같아요. 고인물이신 분들, 뭐 적어도 뭐 몇 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11월, 12월에 좀 많이 비트코인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매수하자마자 엄청난 하락을 겪었죠. 아마 이때 작년도 2월이나 3월에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사자마자 계속 하락만 하고 이건 진짜 안 되겠다. 8월 5일 날 절망하면서 다 팔았더니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오르고 이게 좀 반복인 것 같아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력이 이런 거를 뭐 의도하고 뭐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호재가 나오면 그냥 올라가는 법이 없고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곤 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신이죠, 미신. CME 갭은 꼭 채워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카고 선물거래소 CME라고 하죠. CME 선물거래소에 이게 CME 갭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크게 급등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너무 크게 급등했잖아요. 여기에 꽤 큰 갭을 띄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채우러 간다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오늘 깔끔하게 다 채웠습니다. 이제 숙제 끝. 완전히 다 채웠어요. 그죠? 보이시나요? 여기에 최고 높은 점이 77,900인가 그렇거든요. 여기 고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77,930달러죠. 오늘 저점이 아주 여유롭게 채웠어요. 저점이 76,73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깔끔하게 하락하면서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너무 큰 폭으로 떨어져서 CME 갭이 또 벌어졌죠. CME 갭이 뭐 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갭을 좀 띄웠어요. 그죠? 갭을 좀 많이 띄우고 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갭이 생긴 거죠. 또 이거를 뭐 채우러 가겠죠? 이거는 좀 채우러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뭐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이 CME 갭은 아마도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때는 하락하면서 채웠잖아요. 요거는 하락 갭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상승을 해야 채울 수 있거든요. 올라가야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 채우긴 채울 겁니다. 근데 좀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서 채웠으면 좋겠지만 더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중간 과정에는 보유의 영역이 있죠. 사실 보유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매도보다 더 어려운 게 보유라고 생각합니다. 팔아버리는 건 그냥 한순간 다 던져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팔아버리면 그냥 끝인데 보유하는 거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보유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한 게 한 요때도 있었어요. 일부 많진 않았지만 이때도 있었고 이때는 좀 많이 샀거든요. 요때도 샀고 네, 요때도 샀고 그러고 보니까 늘 샀네요. 네, 매도는 안 하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이제 더 이상은 매수 안 할 생각이에요. 여기가 뭐 7만 달러가 깨지지 않는 한은 매수를 더 할 생각은 없습니다. 7만 달러 깨지면 조금 더 매수할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냥 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때 되면 오르곤 하니까 이제까진 계속 그랬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럴 줄 알 수 없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올 시즌이 이렇게 으악하면서 좀 빠지면서 끝나게 될 것인가? 글쎄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비트코인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게 일봉이거든요. 나스닥 일봉 차트에서 지금 과매도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RSI가 27.75예요. 27.75. 30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27.75 이만큼 빠졌던 거는 무려 3년 전까지 가야 돼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2022년 1월 24일 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때 금리 인상 엄청 했었잖아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막 하면서 무려 미국에서 금리를 5.5%까지 거의 빵 퍼센트에서 여기까지 올려버렸거든요. 무지막지하게 올렸죠. 그때 이렇게 빠지면서 공포가 극에 달했었거든요. 이때를 제외하고는 지금이 가장 공포스러운 상태입니다. RSI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만큼 좀 심각하다는 거죠. 트럼프는 사실 뭐 오늘 새벽에 인터뷰했는데 아직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빠지란 소린가? 네, 트럼프는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분은 뭐 그분 나름의 뭐가 있겠죠. 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있어가지고 좀 너무 난이도가 높긴 한데
아무튼 나스닥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자산 시장이 다 빠지고 있어요. 심지어 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금은 그나마 위에서 놀고 있긴 한데 금도 최근의 모습을 보면 많이 빠졌어요. 네, 이게 오늘 빠진 건데 꽤 많이 빠졌죠. 금이 요새는 뭐 그렇게 잘 안 빠지는 상태였는데 여기도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3월 초 가격까지는 좀 빠졌어요. 금방 3,000달러 넘어설 것 같았지만 2,800달러 때까지 내려앉게 된 거죠. 지금은 자산들이 다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도 10년물 금리거든요. 10년물 금리도 좀 점차 빠지고 있어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이게 팍팍 잘 안 빠지네요. 지금 뭐 최저치가 한 4% 정도까지 빠졌거든요. 4.1% 정도 되네요. 이게 3%대로 빠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게임 체인저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좀 심각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타개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걸 기다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뭐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전환점을 만들어 줄 만한 그런 걸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살리는 데는 뭐니 뭐니 해도 유동성 공급이 그냥 짱인 것 같아요. 다들 그 2020년에 코로나 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냥 다 살아나는 거 기억하시죠? 이게 다시 재현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꽤 많이 무르익었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좀 커지고 있죠.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올까봐 다들 겁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CPI가 높게 나왔죠. 3.0%로 높게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2.9%만 나와줘도 그냥 추세가 내려가는 쪽으로만 나와줘도 충분히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CME 페드워치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올해 금리 인하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요 정도 점치고 있습니다. 올해 2번밖에 안 할 가능성은 0%고요. 3번 할 가능성이 66%, 4번 할 가능성이 33%,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3분의 1 확률로 4번 금리 인하, 그리고 3분의 2 확률로 3번 금리 인하. 그러니까 3, 4번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은 한 반 정도 되죠. 50% 정도. 6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동결일 가능성 아예 없어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요때까지는 7월 달까지 금리 인하 2번 할 가능성이 86%, 10월 달까지 3번 할 가능성이 92%. 그럼 올해 10월까지 3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92%입니다. 그러면 올해 유동성은 좀 많이 풀릴 걸로 봐야겠죠.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이 해 뜨기 직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직전일지 아니면 해가 뜨긴 뜨는데 좀 더 어두워졌다 뜰지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렵지만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도 남겨놨지만 CPI 발표가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빌드업을 좀 오래 하긴 했는데 내일 밤 9시 30분에 CPI 발표가 있어요. 지난달에 3.0% 나왔거든요. 지난달에도 예측치는 2.9였어요. 계속 3달 연속으로 예측치는 2.9%입니다. 이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때는 누가 봐도 인플레가 꺾이는 걸로 보이잖아요. 요때 좀 유지되다가 요때도 꺾이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요때가 너무 좋았어요. 10월 10일. 아, 이렇게 잡히다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다다르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4, 2.6, 2.7, 2.9, 3.0.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상승 추세인데 이번에 2.9만 나와도 이제 하락 추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늘어나면서
아마 5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는 거의 확실한 거고요. 5월 달부터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비약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한 반반 정도거든요. 53% 정도? 이게 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내일 저녁에 CPI 발표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9%가 나오면 분위기가 좀 많이 반전될 것 같아요. 게임 체인저는 이제 유동성 공급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보다 더 큰 호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전략적 비축 자산 삼는다. 이거 뭐 호재 끝났잖아요. 뭐 앞으로 그로 인한 상승이 재차 나타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믿을 건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CPI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게 좀 향방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CPI 발표가 2.9% 나오면 바로 급등하냐?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게임 체인저라면 왜 모르냐? 바로 급등할진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라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3.0%가 나오면 이러면 다시 미궁속으로 갑니다.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오르더라도 오름폭이 제한될 거예요. 하지만 이 2.9%만 나와도 시간차를 두고라도 꽤 많은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얼마 전에 PC 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게 되게 잘 나왔어요. 한 2.6% 예상치에 부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급등이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2.6% 나오자마자는 생각보다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갸우뚱했어요. 이게 지표가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올랐지? 했는데 하루 만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시간차는 좀 두긴 했지만 꽤 많이 올랐죠. 이때 한 8만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8만 1천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9만 2천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10,000 빔이 나왔습니다. PC 지표만 잘 나와도 $10,000 빔이 이때 나왔거든요. 지금 일봉으로도 상승 다이버전스 걸려 있어요. 괌에도 들어갔다가 저점은 낮추고 RSI는 올라가고 상승 다이버전스 걸려 있죠. 이 상황에서 CPI만 잘 나와주면 다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준비를 잔뜩 하고 있어요. 네, CPI만 잘 나와주면 상승으로 방향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PI 2.9 나왔는데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도 내일 CPI 발표가 잘 나오면 추세가 다시 반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믿을 건 금리 인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물가는 오르는 그게 최악이거든요. 물가만 잡혀도 사실 되게 쉽거든요. 경기 침체에 나오고 그리고 물가만 안정되면은 그냥 금리 인하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호재가 되거든요. 모두가 해피한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리 인하 3번 하냐 4번 하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좀 미진합니다. 많아야 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내년은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많이 올라야 됩니다. 이게 좀 사이클이랑도 그게 잘 맞잖아요. 올해 좀 많이 올라서 연말에 수익 실현하면서 다들 웃으면서 한 해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하루 이틀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내일 좀 지표 발표 좀 잘 참고하시고요. 내일 지표 발표가 좀 일찍 있어요. 이제 미국도 썸머타임 발표돼가지고 적용돼가지고 1시간 빨라졌습니다. 9시 반 정도에 하거든요. 미장은 10시 반 정도에 요때 열리게 되겠죠. 한 10시 반에서 11시쯤 요때 내일 밤에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